자, 오늘로 4월 10일 총선이 며칠 남았다. 정확히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72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9시에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에서요, 두 사람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윤희숙, 임종석. 들어보시죠.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임종석 이 두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픽으로 보시죠. 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5군데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저 가운데 부분을 봐주시죠. 임종석 vs 윤희숙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동갑에서 임종석 vs 윤희숙, 윤희숙 vs 임종석 이 대진표가 짜여지는 것 아니냐.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해석이 나와요. 민주당 진영의 이른바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 표 킬러 공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성재준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그 CG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두 사람끼리 이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 원희룡, 정청래 대 김경률 등등등 해가지고 CG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왜요?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픽만 보더라도 누가 도대체 미래를 나타내고 누가 도대체 과거 운동권 세력에 머물러 있는지가 또 CG만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객공천이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지역구에 놓고서 어떻게 누구를 할 것인지 이런 지금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미래 세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출마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약간 지금 출마를 준비하기보다는 좀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서울해봄 운운하면서 비판했던 게 임종석 전 실장이거든요. 근데 서울해봄 당시 임종석 실장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3 때 서울해봄에 대해 가지고 무슨 군부 독재다 보다 이런 거에 고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분노가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출마보다도 약간 조금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이 굉장히 이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희숙 전 의원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고 보니 최근에요. 이 운동권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맡고 있습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운동권 청산을 여러 차례 역설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그래픽 제목에도 있잖아요.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인천 계양을부터 좌측부터 한번 보실까요?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으나 계양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가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 아니겠어요? 그리고 밑에 서울 구로갑 이인영 의원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번에 영입이 된 호준석이라는 국민의힘 이제 앵커 출신이죠. 이렇게 대진표가 꾸려질 것 같고 오른쪽 서울 마포을 뭐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것처럼 정청래 vs 김경률, 김경률 vs 정청래 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오른쪽 밑에 서울 영등포을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 김민석이 현역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텃밭의 킬러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모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략을 잘 좀 짠 것 같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죄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서울의 봄이 왜 젊은 세대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무도한 군사정부, 독재정부 거쳐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있죠. 586이 기득권화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게 선수를 높이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물론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의 진실입니까? 그렇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한테 민주화 세력이 폄훼당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손땀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손노동을 한 걸 언급하는 거니까 어떤 맥락인지 알기가 어렵고요. 이를테면 임종석 전 실장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지하고 민생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VS로 해서 기계적인 평가를 한다?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하여금 그렇게 폄훼를 받을 만큼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 한 게 잘못이 아니고요. 한 번 이게 민주화 운동 한 걸 가지고 영수증도 한 번만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386, 486, 586 몇십 년 동안 이게 기득권을 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아까 CG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아마 이제 그 두 군데는 이제 좀 미지수인게요. 이재명하고 이제 원희룡 있잖아요. 이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비례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봐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요. 기자들과 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디를 갑니까? 계양을에 또 출마해야지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양은이 아니라 딴 데로 도망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비례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연동이면 뭐 탈당해야 되니까 못 가지만 만약에 병립으로 바뀐다면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명분이 서니까 비례로 갈 수 있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겠다. 명분은 그런데 물론 이제 서초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일주일에 3회 재판인데 따라서 이제 변동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성동갑도 임종석 실장이요. 공천이 쉽지 않다 봐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3선했는데 서초로 이제 갔잖아요. 그랬죠. 그렇다면 원래는 이제 경선하면 되는데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 마음대로 내리꽂겠다.
근데 지금 친 이재명 측에서는 임종석 실장 공천 주면 안 된다. 예. 이게 엄청나게 여론이 많아요. 저는 아마 근데 임종석 실장이 공천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 총선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그래도 2달 이상 남았습니다. 정확히 72일 남았으니까요.